안녕하세요. 고급 영문 읽기 5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지난번 그 수업이 아니고 그 숙제에 대해서 간단히 코멘트를 하면, 이번 그 영어로 쓰는 숙제들 대부분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또 좀 많은 학생들이 그냥 기사를 그대로 어, 인용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단어들을 인용할 때에는 꼭 따옴표를 붙이셔야 돼요. 따옴표를 붙이지 않으면 표절이 됩니다. 그래서 표절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영어를 쓰는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사에 있는 영어를 그대로 가져오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영어 문장을 만드는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답을 너무 길게 쓰지 마시고요. 한 서너 줄 정도로 쓰시면 되겠고, 그리고 너무 간결해도 안 되고, 그리고 너무 또 길어도 조금 번거롭죠? 그러니까 한 서너 줄 정도가 좋은데, 그 서너 줄에 꼭 해야 할 말들을 잘 요약을 하셔야 돼요. 이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 글의 thesis가 뭐냐, 주제가 뭐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주제 파악하는 그 연습 고등학교 때 많이 해봤죠. 그 연습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정말 중요한 주제를 간단하게, 간결하게, 정확하게 요약해서 써주시면 돼요. 어, 전에는 지난번 숙제 같은 경우는 내가 뭐 그 영어의 정확성 이런 것들은 제가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 숙제부터는 되도록이면은 정확한 영어를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제출하기 전에 영어가 문법적으로 맞는지 어쩐지를 그 구글이나 뭐 이런 거 친구를 영어 잘하는 친구한테 보여든지 해서 그걸 한번 첨삭을 받고 제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를 이제 첨삭도 해주지만 첨삭 플러스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고쳐주겠지, 선생님이 고쳐주겠지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첨삭을 받아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평가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별 수업을 하게 되면 제가 수업 중에 사실을 첨삭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출하면 다시 써서 제출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시간이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내는 거라서 그런 그 조별 작업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5번 그 아티클을 보면은요. 먼저 문제를 보여드릴 거예요. 음,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what does the author insist by this article? 이렇게 됐죠? 이 기사를 씀으로써 이 저자는 무엇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논설문이에요. 지난번에 하고 똑같아요. 여기 나온 모든 글들은 오페드 칼럼은 전부 다그 논설문들입니다. 논설문은 그냥 뭐 기술하는 게 아니고 다 주장이 있어요. 그래서 뭘 주장하는 것인지 를 여기다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1번 문제는 뭘 주장하느냐인데 이거는 지난번 1번 문제하고 똑같아요. What is this article, the thesis of this article 이라고 하는 지난번 질문과 사실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insist, 주장하고 있습니까? 이 글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면은요. 요거는 문제가요. If by any chance COVID-19 outbreaks there at the camp,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이렇게 제가 문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By any chance. 어떤 그 경우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코비드 19이 그 캠프 안에서 이 난민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레퓨지는 아니고 난민 하면은 레퓨지라고 그러거든요. 여기서는 마이그런트라고 이주자들입니다. 어사일럼 망명을 요구하는 이주자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진영 캠프에서 만약에 어떤 경우에라도 그 코비드 19이 발발한다면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아주 심각해지겠죠. 이 아티클이 이제 그런 예상을 하면서 호소를 하고 있지요. 3번 보시면 If you are a leader who is responsible for this migrant matter, what would you do? 자, 이거는 그야말로 가정하는 겁니다. 조건이에요. 가정입니다. 이러한 이주 문제, 이민자들 문제에 있어서, 이주자들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만약 책임이 있는 리더라면, 그러니까 이를테면 책임 있는 자가 이 경우에는 뭘까요? 대통령이겠죠. 여러분들이 그런 대통령이라면 What would you do?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책임 있는 책임을 지고 뭔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Do you think it is effective for the author to compare her and her people to crows? 크로우는 까마귀거든요. 자, 여기 이제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 저자는요, 이 그녀와 여성이에요. 그 여성과 그 그녀의 그 동족이죠. 이 사람들을 까마귀에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까마귀에 비유를 하는 것이 effective하다고, 효과적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효과적입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왜 효과적인가를 쓰셔야 되겠죠. 만약에 효과적이 아니라면 왜 효과적이 아닌지를 간단하게 써주셔야 됩니다. What do you think about the comparison? 여러분들은 그 비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과적이라면 왜 효과적입니까? 효과적이 아니라면 왜 효과적이 아닙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이유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기사죠. 이게 April 12th니까 월요일 날 제가 고른 거 어제죠. 저가 지금 화요일입니다. 오늘 오후에 띄울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요. 자, 일단 화요일, 저는 지금 화요일인데요. 4월 14일 화요일입니다. 근데 이게 4월 12일자니까 한 하루 전이에요. 하루 전에 나온 글입니다. 거기 우리하고 시차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는 제목은 자, impending이라면 이제 막 들이닥치는, 막 이제 일어날 것 같, 막 임박해 있는 이런 말입니다. impending mass grave, 아주 대량 무덤 이런 말입니다. across the border from Texas, 텍사스로부터 경계에 걸쳐서, 경계를 횡단하는 경계에 걸쳐서 막 임박한 거대한 무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는 부제도 한번 읽어볼까요? As the virus sweeps across the U.S. 자, 바이러스가 sweeps 하면 휩쓸다 이런 말이죠. U.S. 미국의 전역에, across 하면은 횡단하여, 전역에 이런 말입니다. 바이러스가 미국 전역에 휩쓸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입니다. 휩쓸고 있기 때문에 a dusty migrant camp along the southern border in Mexico, 멕시코에 있는 남부 경계 국경선이죠. 국경선을 따라서 있는 그 dusty, 아주 먼지가 낀, 더럽고 아주 비참하고 squalid라고 뒤에 나오죠. 아주 지저분한 이 이주민들의 캠프는 is, 이게 동사입니다. is on the brink of becoming a humanitarian disaster 이렇게 됩니다. on the brink 하면은요, 뭐뭐할 막 하려고 하다 이런 말입니다. 막 거기에 가장자리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막 뭐뭐할 찰나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할
찰나에 있느냐면 어떤 인도주의적인 재앙이 될 위험, 그 찰나, 막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 사진은 크리스토퍼 리라고 하는 사진 작가가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칼라 콜제조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스페니쉬 그 멕시칸 이름이죠. 이 사람은 Undocumented Americans라고 하는 책의 저자입니다. 자, 그래서 사진을 굉장히 사진사가 찍은 겁니다. 어때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참 비참하죠? 이렇게 캠핑 하듯이 이런 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30분 하고 쉬고 30분씩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좀 힘들기도 하고요. 자, 볼게요. The city of Matamoros, Mexico sits directly across the border from Brownsville, Texas. 동사가 뭘까요? 예, sits죠? sits. 이게 동사입니다. 문장을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항상 동사가 먼저 이렇게 딱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자, 멕시코에 있는 메타모로스라고 하는 도시는 sits directly, 정확하게 국경을 횡단하여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다는 게 이 놓여 있다 이런 말, located 뭐 이런 말입니다. 자, sits 그러니까 city is located. 근데 located라는 말 워낙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냥 be located 하면 수동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쓰는 말은 이렇게 쓰면 돼요. The city is Matamoros, Mexico is located directly across the border 이렇게 되겠죠. 근데 is located라는 말이 수동태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수동태를 물론 많이 쓰죠. 근데 수동태 문장이요, 별로 좋은 문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능동태로 액티브한 동사를 쓰는 게 좋은 문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쓰는 is located 들어가는 수동태보다는 sits 이렇게 능동태로 써줬죠. 그래서 능동태로 쓰는 문장이 좋은 문장이에요. 가능한 비동사를 쓰지 않는 게 영어에서는 좀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렇게 힘 있는 문장이 됩니다. 비동사를 많이 쓰면 맥이 빠져요. 글이.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 힌트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액티브한 동사를 썼습니다. 자, 브라운스빌이라고 하는 텍사스에 있는 브라운스빌, 텍사스가 그 멕시코 국경과 마주하고 있죠. 그래서 텍사스의 브라운스빌로부터에 있는 국경선이죠. 국경선에 바로 넘어서 있는 도시가 바로 이 도시인가 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바로 국경선 있는 그 도시에 over 2,500 people, 자, 2,500명가량의 사람들이 have gathered there, 거기에 모여들어 왔습니다. 2,500명이면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우리가 신입생을 보통 3,500명, 600명 한 이 정도 뽑거든요. 충남대학교에. 그러니까 굉장히 많잖아요. 신입생들이 다 모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많죠. 근데 그거보다 물론 조금 적긴 합니다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모여들었다. 언제? Since the Trump administration rolled out the Remain in Mexico policy in a squalid encampment.
along the U.S.-Mexico border. 자, 이거는 요 이는요. 사실은 gathered라고 하는 것에 연결됩니다. 여기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중간에 하나가 들어갔어요. 언제 이래로라는 말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roll out라면은 이렇게 옛날에 두루마기를 두루마기가 아니고 두루마리 우리 사극에서 보면은 임금님이 그 무슨 뭐랄까요? 그 어떤 그 법령, 칙령, 뭐 아니 칙령이 아니다. 뭔가 말씀을 이렇게 내릴 때 그때 이렇게 두루마리에다 이렇게 써서 이렇게 두루루 펼치잖아요. 그래서 펼치는 겁니다. roll out.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려져 있는 거를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오늘날에 발표하다. 이게 자꾸만 굴러가네요. 애매합니다. 발표하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이래로 이런 말이에요. 뭘 발표했냐면 Remain in Mexico. 자, 멕시코에 머무르세요. 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한 이래로, 그러니까 국경 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멕시코에 그냥 머물러 이런 말이거든요. 이런 어떤 뭐 행정 명령이겠죠. 이런 것들을 정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래로 무려 2,500명이 넘는 오버는 넘는 이런 말이에요. 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거기에.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in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주 더러운 squalid 하면 더러운 지저분한 encampment 하면 야영지 이런 말이에요. 아까 사진에서 봤죠. 그러니까 지저분한 야영지 안에 모여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지저분한 야영지가 어디에 있냐면요. US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선을 따라서 이런 말이에요. 국경선을 쭉 따라서 이 스퀄리드한 인캠프먼트가 쭉 이렇게 이제 서 있나 봐요.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반면에 while 이거는 반면 아니죠. 하는 동안이라고 여기서는 해석하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이거 while은 문맥에 따라서 항상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는 동안에 이런 말입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이런 말이죠. 뭘 기다려요? Wait for their asylum hearings. 그러니까 asylum이라는 말은요. 망명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왜 거기에 모였냐면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미국으로 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망명을 하려면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청문회 해명할 기회, 히어링이라는 것은 청문회라는 뜻도 있고요. 이것도 이제 맥락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되죠. 공청회라는 뜻도 되고요. 심리 혹은 해명할 기회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망명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이제 이민국에서 인터뷰 같은 걸 해야 되겠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과정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이 스퀄리드한 인캠프먼트에 일단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자, 몰랐죠, 이런 사실. 예, 저도 이게 읽기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이런 것까지 다 보도가 되진 않죠. 우리나라 뉴스거리도 상당히 많으니까. They live in cramped, unsanitary quarters. Some in tents, others in makeshift shelters without electricity or running water. 자, 그들은 살아요. 어디에 사냐면 cramped라는 말은요. 비좁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닥다닥 붙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멀찌감치 뚝뚝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cramped. 그 다음에 unsanitary quarters. unsaniitary라는 것은 비위생적인, quarters라는 것은 지역 이런 말입니다. 비위생적인 지역에서 살고 있다. some 어떤 사람들은 텐트에서. 아까 텐트 봤죠? 아까 다시 돌려볼까요? 이렇게 텐트죠. 어떤 사람들은 텐트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makeshift, 이것도 야전이에요. 야전. 이것도 그냥 임시 변통입니다. makeshift도 임시 변통으로 만든 거처예요. shelter, 보호소.
걸초에서 뭐 텐트나 이거는 조금 텐트보다는 요게 조금 낫겠죠. 이런 곳에서 산다. 근데 이런 것들이 모두 cramped, 막 비좁고요. 그다음 unsanitary, 비위생적인 지역에서 살아요. 게다가 without electricity, 전기도 없고요. 그다음에 running water라는 이건 수도예요. running water는 항상 수도입니다. 수도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겨울에서 나가서 씻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당연히 화장실도 마땅치 않겠죠.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오염되는 거죠. 참, 네, 이런 환경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They are increasingly susceptible to respiratory illness and malnutrition. 자, 그들은 이 사람들은 말이죠. 점점 더 susceptible 하면 뭐뭐에 to 이렇게 쓰여집니다. 뭐뭐에 민감하다. 원래 susceptible 하면 뭐뭐에 민감하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는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뭐뭐 할 가능성 있다. likely to 이거 illness 그러니까 호흡기 질병에 민감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호흡기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 점점 더 이렇게 unsanitary한 그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질병에 걸릴 위험이 많은 거죠. 그리고 또 뭐에 susceptible to 이거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malnutrition, 이거는 영양실조예요. 요거 이제 잘 문장 외워두세요. 그들은 점점 더 뭐뭐에 빠질 위험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susceptible to respiratory illness and malnutrition. 예.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예. 자, on April 1st. 자, 4월 1일에. 자, 여러분 여기다 in 쓰고 싶죠? in April. 아니에요. 월하고 일이 같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럼 항상 on이에요. 뭐 절대로 잊지 마세요. on April 1st. on이지만 읽을 때는 first 이렇게 읽습니다. 이거는 이게 의외로 많이 틀려요. 학생들 이제 작문 해보라고 하면 in April 1st 이렇게 많이 씁니다. 그게 아니고요. on을 쓰셔야 돼요. 자, 이거 잊지 마세요. 여기 다 나온 단어도 다 지금 미리미리 외워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지금 기말고사를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는 못 볼 것 같아요. 그래서 기말고사를 이제 나중에 볼 건데 물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내는 모든 숙제가 다 이렇게 누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기말고사를 나중에 이제 한 방에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지금 계속 고민 중이에요. 근데 기말고사를 볼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단어를 이미 다 외웠어야 돼요. 어떻게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미리미리 나중에 외우려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단어들을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이런 것도 on April 이런 것도 잘 외워두셔야 되죠. 자,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자, 이게 Homeland Security 미국 이제 뭐 이렇게 그 내부 어떤 안전부 뭐 이런 겁니다. 이것도 하나의 미국의 기구죠. 이거 기구 정확한 용어는 저 우리말로 뭐라고 번역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있긴 있을 건데 요 홈랜드 시큐리티 이거는 뭐 옛날에 9.11 사태 이후에 국가 어떤 위험 사태 있을 때 국가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아마 부서일 겁니다. 이거하고 그 다음에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이거는 일종의 이민국이죠. 그래서 이민 그 상황을 리뷰 심사예요. 이거 리뷰는 심사하는 그 실행국입니다. 그러니까 이민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이민국이 announced that 4월 1일 날 데트이아를 선포했어요. 뭐라고 선포했냐면 they would be postponing. 그들은 연기하겠노라 라고 선언했어요. all hearings 모든 심의를 그러니까 이제 망명하려면 이 심의를 거치고 나서 망명이 결정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심의 자체를 연기하겠다라고 이렇게 어나운스를 한 거예요. 뭐 때문에?
because of the coronavirus outbreak. 이게 이제 미국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어제도 내가 매일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저 미국에 저도 뭐 친척들이 있고 해서 항상 걱정이 되니까, 뭐 친척이 없어도 물론 걱정이 되죠. 그래서 매일매일 저도 체크를 합니다. 어저께도 29,000명인가 그렇게 확진자가 생겼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는 뭐 확진자가 그 커브가 뭐 완만해졌다는 둥, 거의 뭐 정점에 다가가고 있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렇게 말하는, 그래도 안심은 되죠. 조금 낫죠. 근데 29,000명씩이나 확진자가 나오니까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리고 사망자도 2만 명이 넘었고요. 자, they live in constant threat of the virus, all for exercising their human right to claim asylum. 자, 그들은 이 난민이 아니고 이민 이주자들 수용소에 있는 인캠프먼트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항상, 그러니까 계속되는, 이런 말이죠. 계속되는 위험 속에서 살아요. 뭐의 위험? 바이러스. 이게 뭐 지저분하고 같이 비좁고 이제 그러니까요. all for 뭐뭐 때문에, 오로지 뭐뭐 때문에, 이런 말. all for 오로지 뭐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들의 인권을 실행, exercise 하면 뭔가를 그 발휘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의 인권을 갖다가 발휘한다는 그 오로지 그 이유로 인권을 발휘하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인권을 수호하고 그걸, 그 권리를 갖다가 수호하는 거죠. 수호하고 권리를 가진 그거를 이제 발휘하는 거죠. 말이 좀 이상하네. 예. exercise 하기 위해서 뭐를, 어떤 인권이요? claim asylum, 망명을 신청할 수 있는, 망명을 주장할 수 있는 인권이에요. 이게 인권 중에 하나로 아마 그렇게 공식적으로 인정되는가 봐요. 그래서 요거를 exercise 한다는 이유로, all for 그런 이유로 바이러스에 항상 계속되는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슴 아픈 이야기죠. Volunteers and non-profit groups have all but vanished.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아마 이제 바이러스가 이렇게 돌기 전에는 그 자원봉사자들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비영리, non-profit, 비영리예요. 비영리 어떤 그룹들이 있었는데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all but, 이거 좀 어렵죠. 거의 사라져 버렸어요. 거의 사라져 버렸다. 유니세프 유명하죠. 유니세프도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있다가 난민을 도와주다가 이제 바이러스가 도니까 아마 이제 all but vanished, 사라져 버렸어요. 떠나버렸어요. 이제 이 사람들도 떠났고, Doctors Without Borders, 이게 국경 없는 의사회라는 거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분들이더라고요. 이런 국경 없이 어떤 이런 의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어디든지 가서 봉사하는 이런 정말 훌륭한 분들이 있나 봐요. 국경 없는 의사회. 이 사람들은 still offers some services. 아직 좀 이렇게 어떤 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some services예요. 약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but global response management, 이게 GRM이라고 이제 뒤에 보면 나옵니다. 우리말로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세계, 글로벌, 전 지구, 뭐 어떤 반응, 뭔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막 즉각적으로 가서 대응하는 이런 그 기구인가 봐요. 그를 Global Response Management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International Non-Profit Organization이에요. 국제 비영리 기관인 Global Response Management라고 하는 이 기구가 is the only consistent presence, 이것이 단 하나의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남아있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고요. 뭐 Doctors Without Borders가 약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Global Response Management가 계속적으로 아마 단 하나
계속적으로 남아있는 단체인가 봐요. 아이고 참 훌륭하죠? 네. It's volunteer doctors, nurses, and medics. In some cases, asylum seekers have been doing their best. 이 기구에 자원봉사하는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의대생들, 어떤 경우에는 망명을 요구하는 사람, 망명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 기구에서 have been doing their best.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잠시 쉬었다가 또 할게요.